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27의 세제곱근 하면은 3의 3분의 3승으로 바꾸시고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엔 3 곱하기 뭐야?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몇 번? 5번. 자, 이런 거 너무 개념 설명 안 하고 기술적으로 그냥 풀게요. 요 AK 수열을 다 더한 걸 알파라고 하면, 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몇 배? 2배. 플러스 3 10번 더하면 30. 여기 60이니까 알파는 얼마? 15.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내가 알파로 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15가 답인 거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7분의 1 코사인 세타일 때, 자,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어떻다 이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거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죠. 각변환하면. 그러면 7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때는 꼭 사인과 코사인을 연결하려면 뭘로 바꾸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다? 탄젠트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괜찮나요? 네,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고? 내 맘이다. 뭐라 그래야 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루트 50이지 여기? 그래서 루트 50분의 1이니까 얼마 답이? 10분의 루트 2. 그리고 부호는? 코사인이 음수죠. 사인 코사인 부호 반대고.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 그래서 몇 번? 4번. 4번. 이거 근데 하나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맞아요. 쉬운 걸로 하나 꼭 나오죠. 근데 이게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틀린다 이거잖아. 그치? 알죠? 수능 때 90점 맞으면 진짜 바보 소리 들어요. 어이, 저 병신 이 소리 듣는 거야, 진짜. 알았지? 1등급은 1등급이죠. 근데 바보 소리 듣는다고, 97점이면. 96점보다 못했다는 소리 듣는다고. 얘가 점근선. 얘의 점근선 뭐죠? x는 a죠. 네. x는 a가 얘랑 만나는 점. x는 a가 얘랑 만나는 점. 그러면 밑이 2하고 2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어차피 똑같은 x에 대해서니까 둘의 x값은 같고 그냥 y값끼리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길이다 하면 되겠죠. a 집어넣으면은 로그 2에 4분의 a인데 그거 쪼개서 본다면 로그 2의 4는 2니까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둘이 뺀다. 그러면 2 로그 2의 a 빼기 2겠죠. 여기 이제 4다. 그럼 로그 2의 a는 뭐? 3이죠. a는 그래서 2의 세제곱. 몇 번? 뭐가 더 큰지 모르는데 왼쪽을 그냥 빼줬죠. a가 2보다 크다 그랬죠. a가 2보다 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2보다 크다는 건 양수라는 걸 설정을 해준 거죠. 괜찮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거짓말 같아요. 자, 9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만큼의 수를 그냥 선생님처럼 푸세요. 항상 그냥 새로운 수로 잠깐 이름을 붙여놔. 그러면 이 bk라는 수를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이거니까 bn이라는 건 당연히 sn 빼기 sn-1로 구하면 n이 2 이상일 땐 이렇게 가면 되죠. 자, sn 빼기 sn-1, sn이 지금 이거죠. 여기에서 sn-1,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을 뺀 거. 요걸 이제 bn으로 읽으면 되죠. n이 2 이상일 때. 계산해 보시면 요 n제곱 플러스 2는 항상 없어졌던 거 알고 있나요? 항상 이렇거든요. 여기 나온 것들이랑 없어지면서.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2n 남고요. 그리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n 빼기 1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2n 플러스 1이죠. n이 2 이상일 때.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얼마일까요? 어디다가? 이게 bn을 다 더한 거니까 bk를 다 더한 거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b1이 나오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나 요 값이나 어때요? 같죠. 그래서 두 개 쓸 필요 없이 bn은 무조건 2n 플러스 1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때 bn을 이제 돌리는 거죠. bn을 뭘로 돌리면 돼요? 2n
K를 N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미지수를 요거 분의 1, 요게 2N 플러스 1. 자, 그래서 AN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을 먼저 쓸게요. 2N 빼기 1을 먼저 쓸까? 2N 플러스 1 분의 1. 누가 봐도 둘이 2 차이 나는 부분분수 쪼개서 푸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을 1부터 10까지 요거 다 더해라.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고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은 이게 두 칸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2씩 커지죠. 그래서 서로 바로바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2분의 1에 1 집어넣은 거 앞에 거 1분의 1, 10 집어넣은 거 뒤에 거 21분의 1 이렇게 남죠. 그래서 21분의 뭐가 답이다? 10이 답이다. 그죠? 여러분 정도면 이 정도 속도로 해야 돼요. 너무 빨라요. 자, 12번. 안 빨라요. 자, A2가 마이너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네. 이렇게 잡아냈대요.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걸로 BN을 잡는다. 그랬을 때 AN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그리고 BN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교집합의 원소가 3개다. 즉 겹치는 게 3개다 이거죠. 자, 선생님은 일단 내용적인 걸 많이 알고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해가면서 상황을 완벽하게 살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 A2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였으니까 공차를 D라고 놓고 풀면 두 번째 게 마이너스 4라는 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고, 세 번째 건 마이너스 4 플러스 D고, 네 번째 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고, 다섯 번째 건 마이너스 4 플러스 3D.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A라는 집합일 거고, B라는 집합은 BN이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AN과 AN 플러스 1을 더했다니까 내가 AN을 쫙 표현해놨으면 그걸로 BN도 표현을 하라는 거죠. 얘네 둘이 더한 게 B1이라는 거야. B1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고, 얘네 둘이 더한 게 B2죠. 마이너스 8 플러스 D고, 얘네 둘이 더한 게 B3 마이너스 8 플러스 3D, 얘네 둘이 더한 게 B4 마이너스 8 플러스 5D. 그리고 이 집합에는 없지만 사실 여섯 번째 항이 이거죠. 이 안에 없는 것 뿐이지.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되니까 사실 구조상 여러분이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명확히 내가 식으로 써준 거죠. 사실 A의 공차가 D라고 놨더니 B의 공차가 뭐가 되더라? 2D가 되더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과의 관계, Bn 플러스 1을 생각해봐. Bn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잖아. 그러면 둘이 빼면은 이렇게 없어지면 AN의 두 항 사이의 차이가 BN에서는 하나 항 사이의 차이죠. 그래서 이게 2D 차이고, 그걸 근데 너무 머리로 쓰거나 뭔가 IQ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그냥 찾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풀었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완벽하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원소가 3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를 좀 쓰는 거야. 얘는 공차가 D고 얘는 공차가 1인데 그러면 얘에서의 한 칸은 여기서의 두 칸만큼이라서 3개가 같으려면 얘, 3개가 여기서 한 칸씩으로 띄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같다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3개랑 요렇게 3개가 이렇게 매칭되는 거. 근데 이 경우는 나오지 않는 게 똑같은 마이너스 D한테 4 빼고 8 빼서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요게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부터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거, 얘가 이거, 얘가 이거. 결국에는 셋 중에 하나가 같다 하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 2D씩 차이 나는 걸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만 비교하면 되죠. 앞에 걸로 비교할게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다. 그러면 D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공차가 2짜리로 쭉 나오는 거고, 공차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할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요렇게가 같을 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같을 테니까 이때 D는 뭐냐? 왜 안 보이냐? 1. 이렇게 되죠. 자, A20의 값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거죠. 얘는 공차가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를 19개 더한 게 20번째죠. 공차 19개 더하면 얼마를 더해? 38을 더하니까 얼마겠어요? 34
4. 공차 18번 넣어야 되나? 네. 36인가 그럼? 32. 자, 이때는 마이너스 4한테 공차를 18번 넣으니까 18을 더하면 얘는 얼마? 14. 그래서 32와 14가 두 개가 돼서 더하면 뭐죠? 46. 5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도 너무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가죠. 자, 13번. 앞 나오면 섭섭한 삼각함수의 활용. 네, 나올 게 나왔죠. BC 길이가 3이고 CD 길이 2이고 표현을 좀 해놓을게요. BC 길이 3, CD 길이. 여러분도 자꾸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실전에서 생각을 바로바로 가면서 풀거든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해놔야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실전에서 그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요. 그때도 막 10분 걸려서 이걸 생각할 수 없잖아. 그렇죠? 지금 생각을 많이 해놔야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써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걸 자꾸 유도하는지 거의 비슷하게 푼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래요. 이럴 때 이렇게 풀고 저럴 때 저렇게 풀고 중구난방으로 풀면 안 돼. 내 풀이가 뭔가 하나의 스킬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일부러 그쪽으로 자꾸 풀려고 해봐야 돼. 이제 그냥 내가 풀 수 있다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풀기 가장 좋은 모델로 항상 푸는 걸 연습해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풀어요. 여기 3이고 여기 2. 그 다음에 BCD 각의 코사인. BCD면 이제 요 각의 코사인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DAB. 요 각이 이제 둔각이다까지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AC를 여기 1대1로 내분한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을 지름을 2개 만들어서 원을 그렸죠. 자, 뭐 P1, P2 뭐 이렇게 잡고 Q1, Q2 이렇게 잡고 어떻게 잡았는지 알겠죠? 자, P1, P2 요 길이 대 Q1, Q2 요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줬어요? 3대 5루트 2라고 줬을 때 그리고 ABD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이니까 약간 이런 보조선이 나와야 되겠죠? 좀 이따 요 넓이가 2래요. 그때 AB 더하기 AD.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쪽을 먼저 보고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가 뭐다라고 줬다고요? 2. 그때 이 삼각형 넓이를 알 때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래요. 그럼 약간 뭐 하라는 거예요? 사인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식에 이거 둘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알 수 있을 거고 넓이를 준 거에서 곱하기를 알고 있고 더하기를 물어보죠. 그럼 보통 곱하기랑 뭐를 알고 있을 때 더하기 물어보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머릿속에 이미 뭘 해야 되겠다를 분명히 알고 계산을 하는 친구가 훨씬 빠르고요. 자, 지금 길이나 각은 여기서 다 주고요. 근데 삼각형 넓이는 또 여기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의 길이랑 각 준 거를 저쪽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저쪽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다고요? 3대 5루트 2. 그러면 두 삼각형의 비를 따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 각의 사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구한 이 원의 반지름. 이게 외접원이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서로 몇 대 몇인 걸 알기 때문에 2대 1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이 길이와 이 길이 비도 알고 결국 이 각의 사인과 이 각의 사인의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저쪽으로 넘겨서 읽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 요 각을 내가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각은 뭐 저기 준 대로 하면 코사인을 줬네요. 코사인을 줬으면 사인은 뭐가 돼야 되죠? 3분의 2루트 2. 둔각이어도 삼각형에서 만든 건 무조건 사인은 플러스로 그냥 읽으면 돼요. 생각 없이. 자, 3분의 2루트 2 분의 요 길이 얼마? 5루트 2 K. B라고 했으니까 그냥 K라고 붙일게요. 요거 대 요거 사인 세타분의 얼마? 3K는 각각의 원의 지름의 비랑 같을 테니까 2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KK도 사실은 날아가고 여기서 사인 세타만 미지수로 남아있잖아요.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배 한 게 이거면 되죠. 여기다 2배 하시면 사인 세타분의 얼마가 6이 2루트 2분의 한번 계산하죠. 15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알고 싶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5 맞나요?
그럼 5분의 15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5분의 6이 나오죠? 사인 세타가? 엥? 5분의 6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15분의 2구나. 15분의 2면 5분의 4. 사인 세타가 5분의 4. 여기 이제 스텝 1로 볼 수 있겠어요. 요각의 사인을 구했다 이거죠. 자, 그때 우리가 뭐를 구할 거다라고 했죠, 분명히. 넓이가 2다를 좀 이따 써먹으면 되고, 그리고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요 각의 코사인 알고 요 길이 요 길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구할 수 있죠. 그때 여기서도 이 각을 구해놨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텝 2는 삼각형 넓이를 먼저 이용합시다.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곱하기가 일단 먼저 나오니까 사인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자, 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요 삼각형 넓이 2라고 준 거. 자, AB 길이를 내가 그냥 X라고 할게요. 여기 Y라고 하고, X 더하기 Y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2분의 1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이게 얼마다? 2다. 그래서 X, Y는 뭐가 나오는 거죠? 5 나오는 건가요? 그쵸? X, Y는 5. 그럼 X 곱하기 Y 쪽을 구하는 거죠. X 곱하기 Y 쪽은 어디서 나올 거다? 코사인 법칙에서. 누가 봐도 길이 제곱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 길이 제곱을 똑같이 쓸 거죠. 결국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됐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스텝 3. 지금 그냥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나왔으니까 저거는 90도보다 크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 해놓고 그냥 네.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한 번만 써서 어떻게 알아?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길이를 요거랑 같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를. 그래서 밑에 거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3, 2에 이 각의 코사인을 아예 마이너스 3분의 1 줬죠. 는 바로 가라는 거죠. 저 길이 거치지 않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사인이 5분의 4였으면 코사인은 뭐겠어요? 5분의 3인데 둔각이죠. 지금 저게 둔각이라고 준 이유는 코사인을 마이너스로 갖다 쓰라고 부호 정해준 거죠. 마이너스 5분의 3. 자,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4 빼니까 9는 맞나? 좀 심상치가 않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17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모르고요. xy가 5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다? 11이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스텝의 결론이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말고 xy 곱한 거 아니까 더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에다가 요거 2배 한 다음에 루트 하면 되죠. 얼마? 루트 21. 그래서 네,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갔던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떤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이쪽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마지막엔 저쪽을 물어볼 때는 이쪽에 있는 길이와 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쪽으로 넘어갈지를 보셔야 되는데, 둘이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있을 거예요. 이건 처음에 뭐였어?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의 비를 아니까 여기 사인 법칙과 여기 사인 법칙을 연결하고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고, 다 저쪽으로 어떻게 넘어갈까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꾸 이런 쪽으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실전에서도 바로 이 방법이 보여요. 헤매지 않고. 15번.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A1이 K면은 K이고, AN 플러스 1은 그 전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게 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네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K가, 뭐 0보다 작도록 하는 K가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K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 계산해 본 친구는 알 텐데, 첫 번장이 K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K. 자, 그리고 K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죠. K를 대입하면 1,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얘가 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숫자로 정확하게 요걸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여기다 2 대입하면 2-K 이렇게 나오죠. 이제 2-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보통 표를 만들어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뭐 여러분은 그냥 선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선으로 가볼게요. 4번에서 만약에 K가 E-K가 음수라면 또는 E-K가 양수라면인데 E-K가 양수인 건 K가 사실상 뭐일 때요? 1일 때 한 번이에요. 그래서 K가 1일 땐 1로 가는 거고 K가 1이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건 밑에 걸로 그 다음 걸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A4의 부호가 뭐냐? A4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A4는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죠? 여기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나요? 네. 괜찮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니까. 자,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닐 땐 저 위쪽으로 구할 거 아니야? 위쪽으로 구한다는 건 여기랑 둘의 차이를 좀 봐두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K는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2n을 빼고 얘는 2n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했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는 거죠. 음수면 플러스 6을 해서 키우라는 거고 양수면 마이너스 6을 해서 낮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자,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건데 지금 K가 얘는 1일 때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얼마인지가 아예 정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마이너스 K가 K가 2도 된다고? 근데 0보다 크다야 근데 K는 0보다 작다 쪽에 붙어 있죠. 저게. 그래서 이쪽이에요. 그 0인 순간도. K가 1이라고 하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6은 1이고 이때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6. 그쵸. 아예 숫자로 그냥 해버려라 이거예요. 이쪽은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그러면 양수 음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K가 1인 걸로 그냥 끝내버려라 이거야. 얘는 음수예요. 음수니까 어떻게 해? 8을 더해요. 8 더하고 K를 빼는 거죠. 8을 더하고 K를 빼면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 4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3K인 거죠. 근데 K가 1이라며. 그럼 이거 뭐예요? 1이 됐죠.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때 얘가 뭐가 되는지 여섯 번째 거 구하시면 이젠 양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그러면은 10을 빼고 K를 빼죠. 10을 빼고 K를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K인가? 그러면 K가 1일 때니까 이건 마이너스 10이죠. 그런데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4개 곱한 게 양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K가 1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K가 1이 아닐 때 요거고 여기서 이제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냐. 근데 K가 1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음수인 건 이제 K가 뭐일 때가 남은 거예요? 2일 때랑 양수일 때 2일 때랑 3일 때죠. 그래서 K가 2거나 K가 3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사실 근데 이렇게 가면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1인 거 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한 자수도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밑에 걸로 하시면 8을 빼고 K를 빼니까 여긴 마이너스 3K네요. 이쪽은. 얘는 음수일 때니까 밑에 걸로 구하죠. 그럼 8을 더하니까 16 마이너스 3K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뭐죠? 음수죠. 무조건 음수니까 이쪽은 그냥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음수니까. 그렇죠? 무조건 음수니까 위에 걸로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 마이너스 K죠. 그럼 10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K가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얘가 음수인 걸로 한 거고 여기가 음수인 걸 한 거죠. 세 번장이 음수. 그리고 네 번장이 이쪽으로 갔다는 건 네 번장이 뭐일 때를 한 거죠? 양수일 때. 그때 다섯 번장이 무조건 뭐예요 지금? 음수죠. 그럼 여섯 번장이 뭐여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음수야. 얘가 음수여야 되거든? 근데 이건 K가 2하고 3일 때잖아요. 2면 음수인가요? 안 되죠. 근데 3이면 뭐죠? 음수죠. 그러니까 K가 3만 여기서 되는 거야. 이쪽 케이스로는. 그렇죠? 그래서 K가 3일 때 된다. 이렇게. K가 3일 때는 오케이. 된 거고요. 자,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의 부호를 좀 찾으셔야 되죠. 근데 요거 부호를 좀 적어 놓읍시다. 해놓은 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요거는 얘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의 부호가 뭐냐를 따지는 건데 얘가 5보다 작으면 이제 양수고 5보다 크면 음수죠. 그래서 K가 근데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보다 작다는 건 K가 4랑 5일 때죠.
4랑 5일 땐 얘가 양수인 거죠. 맞아요? 얘가 양수면 그 다음 걸 어떻게 구하죠? 빼기 10. 6 마이너스 4K. 이렇게고, 만약에 4랑 5가 아닌 경우면은 플러스 10을 하니까 26 마이너스 4K겠죠. 그죠? 자,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음수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 거는 얘가 양수일 때죠. 그럼 반드시 얘가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되는데 4 집어넣어도 음수, 5 집어넣어도 음수 맞나요? 근데 4 넣으면 망해요. 4는 왜 안 되죠? 4 넣으면 네 번째에서 0 돼요. 아, A4에서? 아, 4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아, 4개 곱해서 0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4를 빼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제가 잘 그래서 5. K가 5.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도 해보죠. 자,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일 때란 거죠? 그럼 무조건 얘가 뭐 해야 돼요? 플러스. 그러면 이거는 그 5가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5보다 큰 것들만 되잖아요. 6, 7, 8, 9 이런 것 중에서 얘가 양수인 건 6일 때. 네. 그래서 3, 5, 6. 3개 더해서 얼마? 14. 2번이 되겠죠. 네.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이제 자꾸 따져주면 되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자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풀어도,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뭔가 되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풀 때가 있고요. 그걸 숨겨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빨리 따져서 찾아내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면 절대 여러분 정도 되는 친구들이 틀릴 리가 없고요. 자꾸 상황을 분석해가면서 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계산 빨라진다 그랬죠. 저기서 하는 게 2n을 더하고 2n을 빼고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쪼개서 할수록 계산이 빨라져요. 나는 이런 걸 보고 문제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아, 이런 계산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문제 풀면서 배우는 게 있다 이거죠. 선생님도 고3 때 공부할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알고 그걸로 풀었다기보다도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 약간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미분이 가능하려면 하나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문제 풀다가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주제에 문제가 있는 거야. 풀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럴 때만 되는구나.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좋은 문제는. 자, 16번. x-6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밑을 2로 통일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1하고 2 더해서 얼마? 3. 좋아요. 19번. 여기 3점짜리거든? 근데 내가 풀었을 때 느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은 쉽죠. 근데 풀었을 때 느낀 건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3점짜리 치고는 좀 어렵게 느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3점짜리는 케이스 나누지 않거나 그냥 계산만 하면 알아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3.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어떻대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저 사인 그래프가 밑으로, x축 밑으로 내려오진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내려와봤자 x축에 딱 닿는 거겠죠? 네. 근데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있다는 건 fx가 뭐가 되는 순간이 있다? 0이 다요.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건 반드시 0에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즉 최소값이 뭐다? 0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한 주기 안에서 최소는 몇 번 나오죠? 한 주기 안에서 최소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4번. 그렇다는 거는 주기가 최소한 몇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파이 안에서 4개의 그림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4번째 있는 이 최소값 이건 나와야 되고 5번째 있는 최소값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4번째와 5번째를 결정하는 그 최소값은 내가 항상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이 한 주기를 4개로 쪼개서 봐야 되죠. 그때 값들을 하나하나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걸 b로 나눴죠. b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b로 나누면 뭐야 여기가? b분의 2파이고 그러면 절반인 여기는 뭐야? b분의 파이고 그러면 여기 하나당 얼마예요? 2b분의 파이. 요게 중요해요. 하나당을 알면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 번째 그림까지가 여기여야 되잖아요. 지금 네 번째 그림까지가 여기. 그렇다는 건 이거는 4개의 그림이니까 요게 몇 번 있는 거야 총? 16번 아니에요? 여기는? 그쵸? 그럼 이게 몇 번째겠어 지금?
15번째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기를 4개로 쪼갰을 때 이 하나당이 몇 개인지로 생각하라고 지금. 15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은 뭐겠어? 2b분의 15파이고요. 요건 뭐겠어? 2b분의 몇 파이 더 가면 돼요? 4파이 더 가면 되잖아요. 2b분의 4파이를 더 간 거잖아. 하나당을 구해놓으면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2파이가 얘랑, 아이고, b 어디 갔어? b 여기 있구나. 2파이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2파이까지 읽죠. 2파이 읽으면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연수가 왜? 자연수면은 1이면 주기 하나고 2면 주기 둘, 3면 주기 4면 주기 4개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죠. 요 끝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b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얘랑 자리 바꾸면서 2까지 넘어가면 4분의 15 그리고 4분의 19 이렇게 되니까 b가 뭐일 수밖에 없고 4일 수밖에 없고 b가 4인 걸 알고 a는 뭐여야 되죠? 최소값이 우리 어떻게 구하죠?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서 a가 자연수니까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한테 8-a를 한 개 최소잖아. 8-2a죠? 그게 뭐다? 0이다. 그러면 a도 뭐가 나와요? 4. b도 뭐죠? 4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얼마? 8.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3점짜리 치고는 그래도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3점짜리는 그냥 바로 계산 쭉쭉 되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계산을 좀 맞춰봐야 되는 그게 있죠. 21번. 네.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죠. y는 t-log 2의 x와 y는 2의 x-t 승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그럴 때 각 명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a가 참이면 100, b가 참이면 10, c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케이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 답의 경우의 수는 8가지 사실상 여러분이 그 답안지에 0을 표시할 수 없다면 7가지겠죠? 자, 이거 내가 함수를 안 적어놨네. 함수를 여기다 적을게요. 자, y는 t-log 2의 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2의 x-t승이 있는데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뭐라고 하겠대요? f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ft다. 그랬을 때 이 보기 중에서 맞는 게 이제 뭐냐 물어보는 거죠. 대충 그림을 좀 그려놓을 건데요. 얘네가 평행이동 대칭으로 같아질 수 있냐 뭐 그런 걸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형만 충분히 추론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형 추론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무슨 관계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 자, 얘는 지수함수를 x축으로 t만큼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를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x축으로 t만큼 움직였을 때 얘의 정근선이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죠. 얘는 정근선 자체가 가로선이기 때문에 정근선이 안 바뀌어요. x축으로 t만큼 움직여도. 그래서 뭐 이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로그 2x를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t를 더하니까 위아래로 t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정근선의 변화는 없어요. 정근선은 얘도 y축이에요. x가 뭐가 바뀌어야 정근선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ft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t 값에 따라서 t가 커지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위로 점점 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잖아요. 그때 그 바뀐 점의 x좌표를 t라고 즉 t 값에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뀌니까 그 t에 따른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t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계속 바뀌니까. 자, f1이 1이고 f2가 2냐는 1일 때 값이 1이냐, 즉 t가 1일 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냐, t가 2일 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냐 물어보는 건데 t가 1일 때는 1 빼기 로그 2의 x 계산해보면 되죠. 1 빼기 로그 2의 x와 2의 x-1승이 만나는 점을 구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놓고 푼다고 풀 수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둘이 같다를 했을 때 푸는 방법이 일반적인 해법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저기서 저렇게 물어본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는 거니까 이때의 교점의 x좌표가 뭐인지 따지라는 거야. 1인지 따지라는 거니까 x에 뭘 집어넣어서 같은 질 보면 돼요. 1을 집어넣어서 같은 질 보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하고 1이니까 같고
2 집어넣으면 0하고 2 집어넣으면 2,1 내가 뭐 잘못 구한 거나. 아, 2 집어넣으면 이게 달라지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같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으니까 1로 갔죠. 1로 갔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건 직접 숫자를 넣어서 확인하는 거지, 이 수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애초에. 그래서 기억은 확인을 했고, 맞았다를 확인했고, 이제 경우의 수는 4가지로 줄어들었죠.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교점의 x좌표를 여러분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했었냐면,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인 그림을 생각하기 힘드시면 하나씩 움직여봐.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는 가만히 있고 지수 함수를 움직여 볼게. 근데 지수 함수를 움직인다는 건 t가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놔두고 지수 함수만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럼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나요? 그때 로그 함수도 이제 지수 함수를 하나로 놔두고 로그 함수를 움직이면 얘잖아요.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원래 여기 어떤 점이, 원래 여기에서 x 값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갔을 때는 만나는 점이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만나는 점이 지금 요거죠. 얘가 하나 더 그릴까요? 3개씩이니까 한 요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만나는 점이 요건 거죠. 점점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가한다. 감소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오른쪽으로 커지고 위로 커지면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한다. 니은도 이제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ft, 그 만나는 교점 있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ft잖아.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t보다 크거나 같다. 저는 저기다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점의 x좌표의 정확한 위치를 지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걸 찾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ft를 식으로 어떻게 쓰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억에서 이미 풀면서 알았을 거야. ft를 못 구하기 때문에 걔도 확인하게 시킨 거지, 나보고 ft가 뭔지 구해서 숫자로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ft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 교점의 x좌표가 ft야. 그러면 ft는 교점의 x좌표인데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t가 교점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가 t보다 크다는 건? t가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t는. t가 여기 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그거보다 오른쪽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같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교점의 왼쪽에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교점의 왼쪽에선 항상 누가 함수값이 더 큰 거죠? 로그 함수가 큰 거예요? 지수 함수가 큰 거예요? 로그 함수가 크고, 교점 다음부터는 누가 큰 거야? 지수 함수. 지금 얘네는 교차해요. 접하는 게 아니고.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뀐단 말이야. 대소가. 근데 교차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교점의 왼쪽과 교점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더 크냐예요. 함수값이.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이 누가 더 큰지를 밝히면 돼. 나는 로그 함수가 더 크다를 밝히면 되는 거야. 로그 함수가 더 큰지 지수 함수가 더 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x좌표가 뭐인 순간? t인 순간, x좌표에 t를 집어넣으시면 t 빼기 로그 2의 t. 로그 함수는 이거죠. 지수 함수는 뭐가 돼요? 2의 t 빼기 t니까 2의 0승이라고 바로 써도 되나요? 네. 이 둘 중에 얘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 참인 거야. 로그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t가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서 로그 함수 값이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이게 되냐 이거야. 그게 아니죠. 이게 1이죠. 그러면 로그 2의 t가 저쪽으로 가고 t-1을 일로 오면 이게 항상 되냐 이거거든요. 이게 항상 되냐.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는 로그 2의 x랑 2의 x가 뭐죠? 서로 역함수 관계죠.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승이. 그러면 로그 2의 x승과 2의 x승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겠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때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은 좋거든요.
얘네들의 교점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로그 2의 x와 2의 x승이 교점이 있는지. 서로 역함수 관계여도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요? 딱 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이제 저걸 물어볼 때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센스가 있는 거죠. 로그 2의 x승, 로그 2의 t승이 이렇게 있으면 y는 x승이 만약에 안 만난다고 쳐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면 한 칸 내려오잖아. 한 칸 내려온 건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얘가 원래 만났어. y는 x랑 원래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한 칸 내려와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풀거리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안 만난다면 1만큼 내려왔을 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해봐야 되겠죠.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요. 이게 1하고 2에서 만나는 게 사실 뭐가 힌트였던 거야? 기억이 힌트였던 거야. 기억이 힌트였던 거야. 기억이 1 집어넣은 값이 0이고 0이거든. 그래서 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는 굴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그 함수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다 틀리다? 틀린 거고 정확히 반례를 여러분 보고 대라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t가 2분의 1일 때를 하시면 2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요. 교점의 x좌표보다 2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어. 2분의 1은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2분의 3 같은 거 2분의 3 같은 게 반례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반례 볼 때는 루트 2를 집어넣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걸 로그를 계산하려고 루트 2를 막 집어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1하고 2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그 반례가 되고요. 직선 그래프랑 로그 함수의 상황을 좀 따져보시면 직선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로그 함수가 여기서 이제 교차하니까 1하고 2 사이에 있는 반례가 생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기억 니은이 맞고. 그래서 답은 110 이렇게 나오고.